오늘도 최초 상승과 2차 상승에 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상승의 초입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최고의 매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자리만 찾아다니시길 바랍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서전기전입니다. 소형원전 SMR 관련주로 분류되어집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거의 모든 전력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전력설비 산업의 빅사이클 장기 호황이 예상되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진다. 업종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은 단기간 주가가 두세 배 급등했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도 뒤따라 오르며 키 맞추기를 시작했다. 향후 5년에서 10년간 이어질 전력설비 장기 호황을 감안하면 최근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 내 1위 전력 케이블 생산업체인 LS에코에너지, 송배전 자재 등을 생산하는 재룡산업, 통신케이블 업체 내원전선, 그리고 이 밖에 LS, 보성파워텍, 서전기전, 효성중공업, 세명전기, LS일렉트릭 등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전력설비 산업의 장기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전선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 센터 증가, 리쇼어링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 증가세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수요처는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이다. AI 연산을 위한 반도체 칩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 대비 20배 이상 높은 변압기량을 요구한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전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변압기와 전선의 70%는 설치된 지 25년 이상 된 노후 설비로 고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 미국 내 중국산 변압기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한국산 비중은 늘어나면서 한국 전력설비 기업들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전력기기 사이클이 과거와 달리 장기화가 전망되는 이유는 막대한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는 3대 분야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친환경 에너지에서 글로벌 경쟁 확대가 향후 수년간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LS에코에너지는 올해 말부터 약 12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을 싱가포르 전력청에 공급하고 덴마크 에너지 공기업 에네르기넷에는 이번 달부터 3년간 3,051만 달러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동사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전력설비 내 최선호주로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을 제시했고 소수 커버, 종목으로는 LS에코에너지를 추천했다. 성종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전력기기 산업의 초호황이 예년보다 훨씬 강하고 길어질 것이라며 LS일렉트릭 등 3사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분석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HD현대일렉트릭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간다고 해도 비싸다 말하기 어렵다며 업황의 피크아웃이 보이는 시점까지 미래의 가치를 끊임없이 당겨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입니다. 골치 아프게 여러 종목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 섹터 안의 종목들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눌림을 줄 때 타점을 잡고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또 눌림이 나오면 반등할 때 타점을 잡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서전기전 일봉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최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아래 보조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에서 확실하게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MACD에서도 골든크로스 지점입니다. RMI에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OBV에서 확실하게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확실하게 상승세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점에서 캔들이 확실하게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21선 매매법도 아주 신뢰도가 좋은 매매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올 때 매수하고 21선이 깨지면 매도합니다. 이후 21선을 타고 가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나오지만 21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1선과 241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대세의 변곡점이 맞습니다. 121선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241선도 미세하지만 하락 추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상승세에서는 큰 조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업황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되어집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100만 원의 투자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실어 이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투자금의 20%를 추천합니다. 혹은 공부라는 개념이 강하다면 10%를 추천합니다. 공부 기간에는 되도록 많은 종목에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단주로 연습하는 것이고요. 단주로 진입해서 눌림에서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요 저항 라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중요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오늘 캔들 모양을 보니 장 후반에 쭉쭉 치고 올라간 모습이 보입니다. 상승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연어 캔들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지 않고 저항 라인을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 바로 위 매물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돌파가 나오더라도 바로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 저항 라인, 즉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불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량입니다. 전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거래량에 비해 최근 거래량이 한참 못 미칩니다. 이런 경우는 돌파가 나오더라도 막대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야 더 치고 갈 힘이 생깁니다. 단주로 연습하시면서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을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히터, 에어컨, 압축기, 콘덴서, 컴퓨레사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원시스템이란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원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잘 되고 있지만 부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이라는 큰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 식당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 식당에 대한 권리금이 1억 정도였는데 그 가치를 2배로 쳐서 권리금으로 2억을 준다고 합니다. 대신 경영권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민하다가 경영권을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식당의 규모는 커지는 대신 제 지분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은 덕에 부채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온이란 식당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가치가 올라가겠죠. 지금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한온 시스템이 한국 타이어에 매각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이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까요?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못하는 회사도 아닌데 투자금이 더 들어왔다는 것은 성장성이 뚜렷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한온 시스템을 인수한다. 2014년 첫 투자 이후 10년 만에 경영권을 온전히 사들이기로 했다.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제조사를 품고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회사로 도약하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타이어와 한온 시스템은 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한온 시스템 최대 주주인 한행컴퍼니 지분 50.5%의 절반 25%를 한국타이어에 1조 3,679억 원에 넘기는 안을 의결했다. 한국타이어와 한행컴퍼니는 이날 한온 시스템 투자양해각서의 모의도 맺었다. 한국타이어는 조만간 한온 시스템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3,65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유상증자에서 발행되는 신주 12.2%를 추가로 취득하면 한국타이어는 한온 시스템 지분 50.5%를 확보해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1조 800억 원을 투자해 한온 시스템 지분 19.5%를 확보했다. 한행컴퍼니는 지분 2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남는다. 한국타이어는 연말까지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수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타이어가 소속된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자산 총액은 현재보다 50% 증가해 약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재계 30대 그룹에 처음으로 진입한다. 한국앤컴퍼니 그룹은 한온 시스템 인수로 타이어와 배터리 등에 이어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동차 부품 그룹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차세대 기술에 기반한 사업을 확대해 2030년 매출 30조 원 규모의 그룹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앤컴퍼니 그룹이 세계 2위 자동차 열관리 기업인 한온 시스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건 전기차 시대의 본격 개화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전기차용 고부가가치 타이어가 안전 궤도에 오른 데다 아트라스라는 브랜드로 배터리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한온 시스템을 품으면 전기차 기술 3가지를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다. 한때 8조 원대에 달한 한온 시스템의 몸값이 한결 가벼워진 데다 기존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한행컴퍼니가 퇴로를 찾고 있었다는 점도 이번 거래가 성사된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타이어가 한온 시스템의 가능성을 눈여겨본 건 2014년이다. 당시 마케팅 본부장 사장이었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한온 시스템이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해 한온 시스템 지분 19.5%를 1조 800억 원에 사들였다. 전기차의 안정성을 위해선 열관리가 필수다. 조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생소한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기술과 회사 경영 방식을 습득하기 위해 임원과 직원을 이듬해인 2015년 파견했고 3년 주기로 이들을 교체하며 시장을 파악했다. 이번에 1조 7,330억 원을 추가 투자해 한온 시스템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것은 다목적 포석을 염두에 둔 행보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로선 고객사에 토털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한온 시스템 인수로 한국앤컴퍼니 그룹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역동적 미래 성장을 본격화하는 추진력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한국타이어가 갖춘 공급망을 통해 한온 시스템 제품 판매를 확대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온 시스템은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 포드,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지만 한국타이어는 이를 포함해 40여 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경쟁사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조현식 고문과의 경영권 분쟁 이후 주주들에게 경영자로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란 분석도 나온다.
당시 조고문 측은 조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능력 부족을 집중 타격했다. 조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난해 11월부터 인수합병&A에 의해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조 회장 측 핵심 관계자들이 투자은행 IB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물립해서 인수 가능한 매물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다. 한온시스템은 2021년 초 주가가 2만 원대까지 치솟을 정도로 전기차 분야 기대주로 부상했다. 2021년 한행컴퍼니가 매각 작업에 처음으로 시동을 걸었을 때만 해도 프랑스 발레오와 독일 말레, 글로벌 사모펀드 PF 운용사 칼라일 등이 참전하는 등 해외에서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종합자동차 부품 그룹인 HL그룹도 한온시스템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 IB업계 관계자는 한온시스템은 한행컴퍼니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린다며 이번 지분 매각으로 투자 원금을 어느 정도 회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행컴퍼니는 한온시스템의 2대주주 23%로 남을 예정이다. 한온시스템의 수익성 개선은 조 회장에게 남겨진 과제다. 한온시스템의 지난해 매출은 9조 5,593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했지만 영업이익은 2,773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9%에 불과하다. 조 회장은 그룹 사이즈를 단숨에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을 넘어 차세대, 기술 기반 추가 사업 확대로 2030년 매출 30조 원 규모의 그룹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어떤 한 기업의 가치는 시황에 따라 변동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량한 기업이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진입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저평가 구간이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가가 침체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한다면 내 투자금은 그냥 잠자는 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있다가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할 타이밍에 상승 초입에서 진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타이밍을 잡아내는 것이 주식 고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한온시스템의 주가가 그 타이밍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M&A 이슈는 언제나 주식시장에서 큰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기업을 더 큰 회사가 인수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있으니까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타이어가 한온시스템을 인수하려는 과정을 검토해보면 정확히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주봉부터 보겠습니다. 우와, 기가 막히네요.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는 회사가 있었네요. 분기별로 배당이 나왔었네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바닥에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200% 이상이 빠졌네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작고 부채 비율이 크다는 것이 이 회사의 가치를 이렇게 저평가할 요소가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재무제표를 보니 현금성 자산은 꽤 되던데. 주식시장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 많지만 이 종목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거래량 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볼벤이 바닥에 근접해 있습니다. 볼벤이 바닥에 붙었다면 최저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더 내려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M&A 이슈와 함께 상승세로 급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수적인 차원에서는 RSI 파란선이 검은 선 근처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지표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보조지표에는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부분만 당겨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작년에 인수합병이 불발되면서 급락이 나왔었네요. 그 여파로 올 4월까지 하락세를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것은 매각 공시가 발표되기 전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내부자들이 이 주식을 급하게 사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시가 발표되면서 급등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오던 주가가 급반등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석해내야 확신을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 기업의 인수 과정에 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것이 또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주주들 간의 꼼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걸 만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어지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주식의 가치의 2배를 주고 대주주의 주식을 산다는 점입니다. 소액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아무 변화가 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증해서 새로운 대주주는 이 주식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든 끌어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대충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들입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가격 전략 리포트를 보니 목표 주가를 7,200원으로 설정을 했더군요. 정확히 2차 저항 라인 부분입니다. 저는 2차 저항 라인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치고 갈 것이라고 봅니다. M&A 이슈는 적지 않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차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그 위에 매물대는 거의 없습니다. 3차 저항 라인까지도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중간에 눌림이 나오면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돌파 매매를 연습하기에 딱 좋은 종목입니다. 돌파와 눌림을 같이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BH입니다.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부품주가 상승 시동을 걸고 있다. 아이폰 판매 부진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지만 인공지능 AI 탑재된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발판 삼아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증권가에선 애플이 AI 아이폰 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면 국내 부품사들의 주가가 급등을 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LG노텍은 폴리드 줌 카메라 모듈과 카메라 촬영 시 손떨림 방지 기능을 하는 액추에이터 부품을 공급한다.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을, BH는 OLED 패널에 들어가는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 FPCB를 납품한다. 아이폰 판매 부진의 시름에 잠겼던 애플 부품주들이 최근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은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서다. 애플은 오는 5월 2일 2024회계 연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등의 출시 계획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플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는 더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애플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iOS 18에 오픈AI의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와 계약 조건이 합의될 경우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 아이폰 16에 AI 기능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5월에 예정된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도 AI 기능이 탑재된 차세대 제품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애플 역시 이 같은 신제품 출시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 4월 30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전날 대비 1.83% 내린 170.33달러에 마감했지만 4월 중순 160달러에서 머물던 주가가 최근에는 170달러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애플의 신제품 출시와 함께 부품주의 주가 상승이 연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올 하반기 공개될 아이폰은 AI가 탑재되어 AI 생태계 확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입니다.
애플은 늘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신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실적 발표와 더불어 AI 탑재 아이폰에 대한 청사진이 나온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 부품주인 LG이노텍과 BH의 주가 현황입니다. 두 그래프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의 그림자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고수들 중에 밤사이 미국 증시를 분석해 다음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급등할 종목을 미리 찾아내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5월 상반기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을 했고 테슬라 관련주들은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제 애플의 차례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회에서 애플의 주가가 5.98%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뭘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종업계의 종목들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BH가 영업이익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종업계 종목들의 주가 등락률입니다. 매니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4배가 올랐습니다. 반면 BH는 바닥권에서 2년 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 표는 어떤 한 종목의 주식의 가치가 지금 현 상태의 가치가 아니라 선반영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종목의 가치를 분석할 때 항시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가는 늘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당겨오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시점이 올 하반기라고 합니다. 즉, 6개월 정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제품에 탑재될 AI 기능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으나 미증시에서 애플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단지 그 기대감만으로도 애플 관련주인 BH의 주가도 급등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하락세 끝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한원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급등 전에 이 주식이 급등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주식을 사모으고 있었네요. 주식이 정보 싸움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출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혹은 실적 발표에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최근 미증시에서 애플 주가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이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한 고수들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되어집니다.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불개미 군단이 하루빨리 조직을 구성하여 섹터별로 나누어 이러한 움직임들을 미리 잡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0개의 종목을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상을 만들고 조건 검색식을 만드느라 종목 관리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랑 밀착해서 같이 종목 관리를 할 사람이 2사람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장 전반에 관한 이해력과 안목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여하튼 하루빨리 실력을 갖추고 성장해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요 저지바들입니다. 오늘 급등할 때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승 각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1분기 907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4조 4,182억 원의 매출과 주당 1.53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반영되어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주가 흐름과 유사한 그래프가 이 종목에서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애플의 그래프와 같이 비교해 보면서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초 상승이 시작되면 그 종목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진입할 타이밍을 기다린다. 주요 저항 라인을 확인해두고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혹은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시점을 타점으로 삼는다. 앞으로 이러한 최초 상승하는 종목이 관찰되면 오늘 제가 분석을 한 것처럼 상승 모멘텀을 철저히 분석해 놓고 진입 타이밍을 잡아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최초 상승에 대한 강의만 지속적으로 6개월 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하락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것을 또 6개월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저점을 충분히 다지지 않고 벌써 돌파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하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할 강의라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실 때 제 의도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1차 상승 초입 잡기와 2차 상승 초입 잡기, 이 두 가지만 오래 마스터하신다면 대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점을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실전에서 많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